네,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님께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서 생산되는 전력으로 인간의 삶이 전보다 훨씬 윤택해졌습니다. 하지만 원전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세대까지 수백 년 동안 엄청난 피해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파트나 빌딩에서 외부 전원이 끊기게 되면 비상 디젤 발전기가 즉각 가동되면서 전원을 공급합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원자력 발전소도 전력이 상실되면 보유하고 있는 비상 디젤 발전기로 안전과 관련된 설비를 순차적으로 투입을 해서 전원을 공급하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비상 디젤 발전기를 최우선적으로 가동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비상 디젤 발전기를 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비상 디젤 발전기를 가동해야 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의 3호기가 사고가 났을 때 상황입니다. 초대형 지진이 발생했고 쓰나미로 인해서 침수되면서 비상 발전기가 고장 납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네, 맨 처음에는 비상 디젤 발전기 2대가 가동됐는데 역시 침수되면서 정지됐고 축전지가 이어서 가동됩니다만 29시간 뒤에 모두 소모가 되면서 원자로의 노심이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폭발하게 됩니다. 엄청난 재앙이 밀어닥치게 되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비상 디젤 발전기를 비롯한 보조 급수 펌프의 전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문제를 구체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어서 일반 국민들은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좀 짧게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을 질문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고리 원전 3, 4호기에 원자로 냉각에 필수적인 터빈 구동 보조 급수 펌프라는 게 있습니다. 냉각을 위해 필요한 보조 급수 펌프의 전원이 앞에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 디젤 방식의 전원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할 텐데 이게 왜 축전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전원이 공급돼야 되는 건 맞고요. 어떤 걸로 공급하느냐의 문제인데. 네,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비상디지가 순차적으로 투입을 하는 과정에서 축전지로도 그 설비가 운영이 가능하다면, 즉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을 만큼의 가동이 된다면, 그러면 그 축전지로도 전원이 그렇습니다. 공급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비상 디젤 방식하고 축전기 방식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비상 디젤 발전기는 디젤로 인해서 돌아가는 발전기가 되고요. 축전지는 말 그대로 배터리입니다. 그렇죠. 네. 자, 비상 디젤 발전기의 경우에는 원료유 공급이 계속되면 무한정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공급만 예. 잘 해주고 침수가 네. 되지 않는다면. 반면에 축전기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제한이 있어요. 뭐 8시간이면 8시간 아니면 뭐 29시간 히로시마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에서 29시간을 버티긴 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만 분명히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자, 신고리 원전 3, 4호기도 건설 허가가 났을 때는 비상 디젤 발전기가 설계 도면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7년 뒤에 건설 변경 허가도 없이 사용 허가 되는 과정에서 이게 갑자기 축전지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저 시점에서 건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허가 서류를 받는 것 중에 운영 허가 서류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운영 허가 서류를 제출을 하면서 저 터빈 구동 펌프에 대한 전원 공급을 축전지로 하는 것으로 신청을 했고요. 그걸 저희들이 안전성 검토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걸 알고도 바꿨다는 겁니까? 저희들 앞에서 맨 당연히 처음에 안전성 심사를 네.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계사가 운영 허가를 받기 위한 설계 도면을 그릴 때 실수한 것이 아니고 알면서도 바꿨다는 겁니까? 비상 디젤 발전기가 모든 원전에서 다 사용된다고 맨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축전기의 경우에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 디젤 발전기보다 축전기가 유용하다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터빈 구동 펌프라고 하는 것은 네. 말 그대로 증기가 공급이 되면 돌아갈 수 있는 펌프입니다. 전원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그래서 별로 없기 이건 말씀 때문에. 좀 드려야 네.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증기가 공급될 수 있는 밸브의 구동만 가능하다면
보조 펌프는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가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건 네, 아니지만 됐습니다. 그 중요한 시간 동안에는 자, 돌아갈 거기에 수 있도록 대해서는 되어 있다는 뭐 말씀을 충분히 드리는 뭐 겁니다. 다른 의견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비상 디젤 발전기를 통해서 모든 원전들이 네, 전원을 연결한다고 하는 말씀하고는 조금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제가 전문가의 인터뷰를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이 건설 허가 당시에 디젤 발전기로 돼 있다가 운영 허가 때 축전지로 바뀐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중대한 사안인데 이게 경미한 사항으로 취급이 되면서 건설 변경 허가도 없이 그냥 운영 허가가 나게 됩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에게 제보를 해주신 분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분들. 네. 유해 원전 전문위원 근무 경우가 원자력 안전 업무지만 조사 과정이 안되겠습니다. 비상디젤 발전기 전원을 축전지 전원으로 바꾸려면 그 당시 원자력 법령을 적용하던 현재 원자력 법령을 적용하던 명령허가를 가중 후 바꿔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 원안이가 그 당시 전원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일단 듣고요. 아까는 뭐 알고도 바꾸셨다고 했습니다만 이 정종환 원자력 발전 기술사는 한전과 한수원 등에서 원전 설계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분이고 저에게 제보를 해주신 분입니다. 이어서 인터뷰를 조금 더 들어볼 텐데요. 축전기와 비상 디젤 발전기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그 다음에 비상 디젤 발전기가 이미 설치된 상태에서 왜 축전지로 연결된 부분을 시정하지 않는지에 대한 답변도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노트북에 충전기를 연결시키지 않고 축전지만 연결시켜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노트북은 축전지 전원이 소모되면 꺼지기만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는 원자로 냉각 도중에 축전지 전원이 소모되면 후쿠시마 원전처럼 원자로 노십이 녹아내리는 재앙을 맞습니다. 원안위는 일반 국민이 잘 알 수 없는 전문 영역이라는 점을 악용해 잘못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설계 기준 사고시는 비상디젤 발전기가 가용하므로 원자로를 축전지로 냉각시키는 원전은 전 세계에서 신고리 3, 4, 5기 및 이를 따르는 원전을 제약은 없습니다. 125V 전기 배선만 바꾸는 되므로 그다지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125V 전기 배선을 바꾸는 작업이므로 그다지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1분 더 드리세요. 분명히 설계 당시 그러니까 건설 허가 때와 7년 뒤에 운영 허가 때 중요한 전원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한다면 이게 비상 사고에 대비해서 자체 축전지가 아니라 다른 연료 계통에 다른 전원 계통으로 연결을 해서 비상 디젤 발전기가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라고 전문가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른 얘기를 하셨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뀌게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판단이 다르다고 한다면 건설 변경 허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안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신고리 3, 4, 5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신한울 1, 2, 5기, 신고리 5, 6호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한 것이고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되는 원전에도 같은 설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된다면 국제적 문제가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보십시오. 예, 이 사안은 최근에 나타난 사안이 아니고 저희도 2020년부터 직접 제보를 받고 조사를 한 사안입니다. 말씀드린 안전성과 관련된 포인트만 말씀을 좀 드리면요. 어떤 설비는 전원이 계속 공급되어야만 돌아가는 설비가 있고요. 어떤 설비는 초기에 제어 전원이라고 표현하는 저희들이 일정 기간 동안에 전원만 공급되면 그 역할을 다 하는 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터빈 구동 보조 펌프는 축전지가 8시간 동안만 전원을 공급해도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희 기술적인 판단이었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말씀해 주시는 세울 1, 2호기에 운영허가 신청을 한 시점 당시에 저희들이 기술적인 심사를 통해서 이 부분은 축전지로도 충분히 안전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운영 허가를 내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8시간만 버티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29시간을 버틴 후쿠시마에서도 결국에는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최대한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해야 되고 그 안전장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이상 디젤 발전기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하고 축전지도 연결하는 방식이 낫지 않나 싶은데 건설 변경 허가를 하지 않은 원안위가 계속해서 변경을 일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 지금 기회 드릴 테니까 해보세요. 네, 그 위원님의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설비는 2중, 3중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안전성 검토를 할 때 이 기기가 얼만큼 유지가 돼야 안전이 유지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거기에 굉장히 보수적인 과정을 통해서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취지에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안전과 관련된 기능이 보다 더 2중, 3중으로 그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인허가 심사를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하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아니 그냥 하세요. 예. 지난해 1월에 한겨레 신문에서 처음 이걸 보도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해명 자료를 냈는데 여기에서 처음 거짓말을 합니다. 축전지의 전원 공급 가능 시간과 관련해서 맨 처음에는 수동 부하 차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비필수 설비들이 붙어있을 경우에 이 비필수 설비를 걷어내고 부하를 차단하면 축전지의 전원 공급을 8시간 할 수 있다라고 변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문제가 제기되니까 나중에는 수동부와 차단 없이도 8시간이 가능하다. 다른 설비들을 다 붙여놔도 가능하다라고 답변하는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거짓말의 경우에는 원자로 냉각 영향 평가라는 것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하는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 옴부즈만에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허가 기준을 위반해서 원자로 냉각 영향 평가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고 이것을 나중에 끼워 맞췄다라고 하는 비판도 분명히 있고 이건 팩트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저희 그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예.